게스라이팅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쓰면 되지 않을까요? 가스버너, 우리 게스버너라고 잘 안 하잖아요. 한국가스공사, 우리가 한국게스공사라고 안 하잖아요. 가스가 맞지 않을까? 근데 이거 방송에서 어느 되게 저명하신 정신과 선생님께서 게스라이팅이라고 하셨죠, 계속. 우리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합시다. 안녕하세요, 마음살롱 살롱지기 정신과 의사 이광민입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신 단어가 아마 있으실 겁니다.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실제로 가스라이팅은 미리엄 웹스터가 꼽은 2022년 올해의 단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2021년보다 2022년에 그 사용량이 17배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뭔가 공포스럽고 무섭고, 그리고 막상 내가 당하거나 내 주변 사람들이 당한다면 참 염려되는 상황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신적인 학대라고도 할 수 있는 가스라이팅에 대한 내용을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연 듣고 다시 오시죠. 저희 부부는 하나뿐인 딸의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딸이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준 후로는 평소 안 하던 말을 계속 합니다. 제가 사준 옷도 싫은 소리 없이 잘 입더니만 이제는 이런 거 남자친구가 싫어할 것 같아 라는 겁니다. 밤에 야식을 챙겨줘도 나 살찌면 어떡해, 내 남자친구 살찌는 거 싫다 그랬단 말이야, 이러네요. 딸아이의 모든 인생이 남자친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거 혹시 가스라이팅? 결혼도 하기 전부터 의존적인 딸아이가 걱정이 됩니다. 지금 남자친구가 딸에게 가스라이팅을 할까봐 염려하시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개념은 생각보다 그 정의가 넓어요. 범죄적인 가스라이팅이 있고, 우리가 관계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하는 가스라이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심리적인 통제, 조작 혹은 세뇌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나의 방향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끌고 오는 거거든요. 부모님들 자식들한테 많이 하죠. 대표적인 게 공부해라, 자라, 밥 먹어라, 밤 늦게 다니지 마라,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지. 이게 따지고 보면 다 부모의 입장으로 아이들의 생각이나 판단을 끌고 오려고 하는 가벼운 의미의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스라이팅은 단순히 부모 자식 간에만 생기는 게 아니고요, 연인 관계에서도 생깁니다. 일정 부분 사랑하면 통제하고 싶죠. 나의 영향력 내에 두고 싶어 하는 게 모든 사랑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과정이고, 그거를 서로 존중해 가면서 잘 조율해 나가는 게 또 사랑의 과정일 것 같거든요. 직장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특히 직장 선배나 후배,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도 자연스럽게 가스라이팅은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다 나쁘다고 보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 전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주려고 하는, 즉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같이 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상대방을 끌고 나가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좀 구분을 해야 되는 영역은 범죄적 가스라이팅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 범죄적 가스라이팅에 대한 정의를 한 3가지 정도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는 일방적인 관계예요. 가스라이터가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나의 판단으로만 끌고 오게끔 내가 일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뚜렷한 이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피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정서적인 피해든 물질적인 피해든 혹은 성적인 관계에서의 피해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가해자, 즉 가스라이터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가스라이팅을 해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때로는 우리가 나도 모르게 가스라이팅을 하지만 그게 또 때로는 일방적일 수 있고 때로는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이거를 범죄적인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부모가 아이를 망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범죄적인 가스라이팅에서는 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범죄적 가스라이터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뚜렷한 피해를 입혀서 나의 이득을 챙기고자 하는 기저에 깔려있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범죄적인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상당히 조심하고 경계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연을 주신 아버지의 입장에서 염려하시는 딸이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을까, 이 부분은 가능성은 조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약간의 사랑관계에서 서로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딸 입장에서는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어하는 욕망이 반영된 거지, 걱정하실 정도로 범죄적인 가스라이팅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것 같아요. 하지만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가끔 보게 되는 범죄형 가스라이팅은 그 수준이 우리의 상상을 상당히 뛰어넘는 경우들이 많죠. 막상 그 내용을 들었을 때 어떻게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이 저런 걸 계속 당할 수가 있어? 어떻게 저 상황에서도 저걸 참고 도망가지 않을 수 있어? 왜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 왜 경찰에 신고 안 해? 이런 식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뚜렷한 피해가 있고 너무 악의적인 사람과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내가 그런 안 좋은 악조건 속에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계속 끌려가게 되는 게 가스라이팅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의 유래는 영국에서 나왔어요. 1938년 해밀턴 작가가 쓴 가스라이트, 즉 가스등이라는 영국에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시작됐다고 하죠. 우리가 지금 전구를 쓰지만 그때 당시에는 가스를 쭉 파이프로 연결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빛을 밝히는 역할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하면, 다른 데서 가스등을 켜면 가스가 일정 부분 이쪽으로 빠져나가니까 켜져 있던 가스등이 좀 약해져요. 그러한 가스등의 특징이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인 가스라이터로 등장하는 남편이 윗집에 있는 보석을 훔치기 위해서 위에 올라가서 윗집 주인을 살해하고, 거기서 이제 가스등을 켜면서 보석을 찾으려고 하는 걸 밤마다 반복을 하는데요. 아래층 집안에 있는 가스라이터의 아내 입장에서는 가스등이 계속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윗집에 누가 계속 올라가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뭔가 도둑이 든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남편에게 얘기하는데, 남편은 가스라이터로서 너가 잘못 본 거야, 가스등은 전혀 변화가 없었어, 너가 예민해서 그래, 너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아내의 생각을 조종하고 세뇌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판단력과 어떤 사고에 대한 조작, 왜곡, 그리고 세뇌와 관련된 부분을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죠. 가스라이팅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조금 말씀드렸으면 해요. 기본적으로 가스라이팅은 서로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즉 아예 모르는 사람에서 시작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단계는 서로가 관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피해자가 가스라이터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즉 내가 피해자 입장에서 이 가해자가 나를 아주 잘 도와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친밀한 관계, 신뢰관계가 강화되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세 번째 단계는 의존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심리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일정 부분 의존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일정 부분 동일시하게 돼요. 즉 아주 강한 심리적인 결탁이 형성되게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네 번째 단계는 사고의 왜곡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가스라이터가 조장해요. 즉 너는 이런 것도 못하고 이런 것도 부족하고 너 혼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역할이 필요해. 즉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비하하고요, 가스라이터는 계속 끌어올립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상호관계를 형성해요. 맨 처음에는 서로서로 어느 정도 동등하다고 생각했던 의존심이 확실하게 상호관계로 내가 너보다 우위에 있고 너는 전적으로 내가 하는 말에 따라야 돼 라는 식의 인지 왜곡을 시킵니다. 이 인지 왜곡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즉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본인의 판단력이 왜곡되어 버립니다. 그 다음으로 5번째 단계는 고립 단계입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너 지금 이상한 상황이야, 너 걔 이상한 것 같아, 너가 지금 피해당하고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주겠죠. 그러면은 이 가스라이팅은 거기서 끝이 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가스라이터 입장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되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의 주변 관계를 가스라이터가 철저하게 끊어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고립시켜요. 중립적인 정보나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얻지 못하고 가스라이터가 주는 정보만 올곧이 믿을 수 있도록 일방적인 정보를 형성해 버립니다. 그리고 6번째 단계는 협박이죠. 협박과 폭력이 가해지면서 실질적인 피해를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이 있게끔 되고, 그 피해 속에서 가스라이터는 일정 부분의 이득을 챙기게 됩니다. 그게 경제적인 거든 노동적인 거든 성적 착취든 말이죠. 그 다음 단계는 거짓 희망을 주는 단계입니다. 만약에 순수하게 피해만 있고 폭력만 있다면 도망가죠. 근데 아니야, 넌 내가 있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거고,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우리는 더 큰 좋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거야. 더 돈을 얻는 거든 더 사랑을 받는 거든 혹은 더 나은 관계를 가지는 거든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는 거든, 그런 식으로 현실적이지 않은 거짓된 희망을 계속 주면서 폭력과 협박을 반복하면서 가스라이팅은 공고화됩니다. 그러면 혹여나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닐지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테스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5가지 정도의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그 중에 혹시 내가 해당되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해요. 첫 번째는 상대방에게 정당하지 않은 사과를 반복한다. 이건 이미 이 위아래 관계가 형성돼서 내가 종속돼 있다는 의미겠죠. 두 번째는 평소에 자신감이 없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 즉 내가 철저하게 의존 관계가 형성돼 있어서 나의 모든 걸 지금 다 그 사람에게 판단과 생각과 결정을 맡겨놓은 상황일 겁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에게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정확히 뭔지도 모르겠고 내가 항상 죄진 것처럼 눈치를 본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가스라이팅과 가스라이터의 관계에서는 피해받는 사람을 끊임없이 억누르고 가해자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식으로 끌어올린다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피해받는 사람은 계속 뭔가 눈치 보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친구들에게 상대와의 관계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 이거는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이 피해자를 고립시키면서 정확한 정보가 오지 못하게 막는 걸 이야기할 겁니다. 5번째는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이야기나 내 솔직한 감정을 이야기할 수 없다. 이 5가지 특징들이 많이 해당하면 해당할수록 나는 이 관계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입장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에 취약한 걸까요? 어떤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걸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가스라이팅을 극복할 수 있을까?